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문법 두 번째 시간 수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오늘 한번 시작해 볼게요. 선생님은요 5번 같은 것을 별표 3개 하고 이 5번 문제를 잘 푼다면 괜찮겠지만 이 5번 문제가 어렵고 이제부터 계속 나올 높임법이 힘들다고 여겨진다면 여러분들 5번의 표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부터 높임 표현의 모든 노하우들을 정리해 봅시다. 5번을 통해서 높임 표현의 자습서를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기 2를 참고하래요. 옳은 정보라는 거죠. 보기 2의 기획디귿에 들어간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여기 다 말해주고 있어요. 주체 높임은 서술어의 주체를 높이는 거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주체의 동그라미. 이것을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중요한 단어로 바꾼다면 이것은 주어를 높이는 것을 찾는 거예요. 두 번째, 높임의 시험 방법은 깨서 시. 이건 암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깨서나 시를 사용하고 여기 형 앞엔 편찬타와 잡수다라는 특수어휘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객체 높임은 뭐냐? 서술어의 객체라고 하면 어렵겠지만 주어가 아닌 존재를 높이는 걸 객체 높임이구나. 이것은 깨로 나타납니다. 아까 꼭 기억하세요. 깨서와 깨는 다르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깨서와 깨는 다르다는 거. 그리고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이 헷갈릴 수 있는 게 특수어휘들이 있는데 엿주다, 들이다, 뵙다는 객체 높임과 관련된 특수어휘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 높임은 뭐냐? 화자의 말을 듣는 상대를 높인다. 상대 높임은 주로 대화에서 나타난다. 듣는 상대방을 높이는 걸 상대 높임이다. 이것은 꼭 별표 3개 종결 어미에서만 나타난다. 이게 시험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노하우예요. 상대 높임은 종결 어미, 즉 가장 쉽게 말하면 문장의 맨 끝에 서술어에 나타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될 핵심은 적어도 특수어휘가 그 문장 안에 보이면 주체 높임이나 객체 높임은 꼭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결어미에 나타난 것은 상대 높임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보세요. 어머니, 아버지께서 선물을 드리러 큰 댁에 가셨어요. 여기서 주체 높임을 찾으면 주체면 주어를 찾아야죠. 어머니, 아버지가 할아버지께 선물을 드리러 큰 댁에 갔어요. 아버지. 주체 높임은 주어니까 아버지고요. 객체 높임은 주어가 아니어야 돼요. 할아버지겠죠. 상대 높임은 말하는 상대방의 어머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주어인지 주어가 아닌지 말하는 대상인지를 보고 주어가 아닌 할아버지 문장의 맨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는지 봅니다. 요걸 갖고 한번 풀어볼게요. 문장의 맨 마지막인 거. 깨는 문장의 마지막이 아니죠. 시도 문장의 마지막이 아니죠. 깨도 문장의 마지막이 아니죠. 답은 절대로 2, 3, 5번은 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거기다가 아버지고 할아버지인 걸 찾으면 답은 쉽게 1번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답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요. 여기 밑에 높임 실현 방법을 꼭 기억하세요. 깨서와 시로 주체 높임을 표현했고요. 깨와 들이다로 객체 높임을 표현했고요. 문장의 맨 마지막에 요로 상대 높임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 문장 안에 복합적으로 높임 표현들이 사용됩니다. 이 표와 밑에 있는 이 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높임법을 오늘 정확히 정리하셔서 공부하시면 돼요. 깨서, 시, 깨, 들이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셔서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을 찾고 또 하나는 주체 높임은 주어를 높이는 거니까 주어를 찾고 객체 높임은 주어가 아닌 목적어나 부사어니까 그것을 높이는지를 찾고 상대 높임은 종결어미 문장의 맨 마지막에 무엇이 쓰였는가를 보면서 문제를 풀면 여러분들 쉽게 문제를 풀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 4번 중에 찍어도 답은 1번이 되어야만 하겠어요. 6번
보기에 가에 들어갈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우리 반 높임 표현에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종류가 있대요. 상대 높임법. 화자가 청자, 즉 동그라미 상대방을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 청자, 듣는 사람, 상대방을 높이거나 낮추는. 높이거나 낮추는 게 상대 높임이래요. 항상 높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종결어미에서 실현된다. 다시 한번 5번 문제의 자습서를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주체 높임법은 문장에서 서술어의 주체, 즉 주어를 높이는 방법이다. 조사, 선어말어미, 특수어에 의해서 실현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객체 높임법은 문장에서 목적어나 부사어, 새로운 말이 나왔네요. 아까 5번에서 적지 못한 문장에서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는, 즉 객체를 높이는 높임법이다. 이것은 조사와 특수어에 실현된다.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는 문제를 일단 풀어야겠지만 여러분들이 오답 노트를 할 때는 5번, 6번을 합치는 거죠. 어떻게 합치면 좋을까요? 5번에다 이렇게 적어놨다면 객체 높임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목적어와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찾아라. 즉 주어가 아닌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찾고 그것을 높이는지를 봐라 라고 정리해 놓으면 굉장히 좋은 잡서가 되겠죠. 어때요? 괜찮죠? 한번 풀어볼게요.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 높임 표현이 실현되는 양상은 복합적입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이거 내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같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문을 볼까요? 영희야, 선생님께서 찾으셔는 상대는 낮추고 상대는 낮췄대요. 주체는 높였대요. 둘 다 상대 높임과 주체 높임을 썼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에서 꼭 기억해야 돼요. 상대를 낮췄다고 해서 높임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상대 높임법 안에 낮춤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는 여기 가가 뒤에 것들을 포함해야겠죠. 상대 높이고 별표 상대 높이고 무슨 높임법? 상대 높임법. 객체를 높였대요. 객체 높임법. 그러니까 이 시험 문제의 핵심은 이 두 가지를 찾는 겁니다. 상대 높임과 객체 높임. 그럼 우리 한번 5번에서 배웠던 노하우들을 기억해 봅시다. 상대 높임은 종결 어미에서 나타나야 되고요. 객체 높임은요. 특수 어휘와 깨로 나타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제일 먼저 찾을 수 있는 게 뭘까요? 깨나 종결 어미겠죠. 그럼 여기 모시고 특수 어휘, 깨 이런 것들이 보여요. 다른 거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다른 게 없으면 1, 4, 5는 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답은 2번, 3번 안에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상대 높임을 찾는 건데요. 씁니다와 드려에 상대 높임이 있는지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드려는요. 드리는 게 누구죠? 드리는 것은 할아버지를 높인 거잖아요. 상대를 높인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될 수 없고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가 좀 되세요? 좋죠? 이따가 상대 높임은 표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7번으로 갑니다. 7번도 똑같은 문제네요. 다음 높임 표현과 관련된 학습 활동의 일부다.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면 나머지 4개가 맞고 하나만 틀린 거겠네요. 학습 활동은 아까 했던 것들이랑 똑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바로 문제를 봅시다.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삼촌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기억, 니은, 디귿에서 문제 보기를 통해서 지어가 볼게요. 기억에는 부사어가 나타내는 대상, 부사어가 나타내는 대상 아까 우리 5번에서 정리했을 때 부사어면 객체 높임이죠. 그리고 객체 높임을 나타내는 조사가 있어야 된대요. 조사가 뭔지 모르면 여러분들 꼭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구글이나 네이버를 통해서. 조사는 뭐냐면 체언 뒤에 붙어서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체언 뒤에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체언 뒤인지 쉽게 말하면 단어 뒤에 있는지 보시면 돼요. 그럼 기억에 이게 있어야 되죠. 다 맞다고 믿으랬죠. 왜? 틀린 거 하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러면 조사가 어디 있을까 볼까요? 단어 뒤에 붙어야 되니까 기억에 깨인데 이 깨가 무슨 높임이어야 된다 그랬죠? 객체 높임이라고 그랬죠. 할머니 깨가 주어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객체 높임 맞겠네요. 그리고 디귿을 보면 특수어휘, 디귿에 특수어휘가 있대요. 어디 볼까요? 딱 봐도 모시고라는 단어가 있고요. 목적어를 높인데요. 목적어인지 볼게요. 모시고는 누구를 높이는 거죠? 누굴 모시고 오나요? 아버지죠. 아버지를이니까 목적어가 맞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번 봅시다. 목적어를 높이는 게 뭐죠? 객체 높임법이죠. 이렇게 적는 거예요. 1번은 객체 높임법 부사어 조사. 2번은 객체 높임법 특수어의 목적어예요. 이렇게 공부하면 이 두 가지가 객체 높임법을 나타내는 방법이라는 거죠. 어쨌든 이 할머니 깨라는 것과 아버지를 모시고라는 것에서 1, 2번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넘어갑니다. 3번 기역, 니은에서 같이 다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종결어미는 끝, 문장 끝이랬죠. 문장 맨 뒤 사용하여 듣는 상대방을 높이고 있다. 그럼 상대 높임법이 기역, 니은에 나타나야 해요. 기역, 니은 한번 봅시다. 없어요? 나가셨습니다. 이거 모르겠으면 세모 치세요. 그쵸? 4번 기역, 디귿에는 주어가 나타내는 대상을 높일 때 사용하는 조사. 주체 높임이죠. 주체 높임은 주어를 높여야 됩니다. 조사는 체언 단어 뒤에 붙어야 돼요. 기역 뒤에 봅시다. 단어 뒤에 붙은 건 깨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디귿은 단어 뒤에 붙은 게 깨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 깨서인데 이 깨서가 주어인지 보세요. 저녁을 드시러 나갔던 게 아버지가잖아요. 아버지가 주온 건 맞죠. 그런데 보면 아까 말했지만 아버지 할머니께 선물을 들으셨어요가 할머니께가 주어냔 말이에요. 주어가 아니죠. 그럼 4번은 기역이 틀렸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럼 5번에 니은 디귿에는 주어가 동그라미 주어가 대상을 높일 때 사용하는 선어말 어미가 있대요. 어쨌든 주체 높임이어야 되죠. 나가셨습니다에 시엇이 보여야 돼요. 이거 별표 시었습니다에 시엇이 보여야 되고요. 디귿은 뭐가 있냐? 얘기하시 이게 있어요. 시가 주체 높임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 그랬죠. 3번과 5번이 지워지면서 답이 4번이 되는 거죠. 어때요? 문제가 어렵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이 문제들로 아까 5번에서 정리하고 있는 높임법의 표를 살찌워 가면서 완벽한 잡서를 만드셔야 돼요. 5번에다가 기역, 니은, 디귿의 얘들을 배치해 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래서 주체 높임, 이것은 이래서 객체 높임, 이것은 이래서 상대 높임. 이렇게 따로따로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답은 4번이네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 상대 높임은 따로 좀 공부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상대 높임은 의외로 맨 마지막에 있다는 게 힌트가 되긴 하지만 잘 모르세요. 그리고 외울 게 많아 보이는 건지 포기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격식체와 비격식체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격식을 갖추는 상대가 있고 격식을 갖추지 않은 편한 상대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요. 뭐뭐 합니다도 상대 높임에 속할 수 있다는 거고요. 우리가 어요? 많이 쓰는 거 있죠. 어요? 이것도 비격식체이긴 하지만 높임 표현일 수 있다는 거죠. 청유형의 뭐뭐 하자, 뭐뭐 하세, 이런 것들도 높임 표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자주 쓰는 건데 이게 높임 표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만한 것들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건 외우는 것보다요, 문제의 예들에서 상대 높임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달달달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다양한 예 안에서 여러분들이 상대 높임을 찾는 연습을 하시고, 이게 무슨 체의 무슨 높임인지를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꼭 연습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문법에서도 고수가 되길 바라면서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사랑합니다.